연표 기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역사 인식에 대한 정리표이고요. 역사 연표 기원 3 과학의 발견입니다. 먼저 창조와 진화에 대한 쟁점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제가 추가한 부분이고요. 검정색 부분은 신문에서 났던 부분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젊은 지구론, 끊이지 않는 논쟁이라는 타이틀입니다. 규원사화는 창조론으로 봅니다. 그리고 소수이지만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기독교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창조과학, 성경에 근거해서 젊은 지구 6000년설을 주장하고 있고요. 진행적 창조론, 진화적 창조론, 이신론 등이 있고요. 맨 오른쪽에 오늘날 과학은 무신론적 진화론, 즉 모든 과학의 이론들이 무신론을 기본 전제로 이미 깔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표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화적 창조론, 즉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을 보면 신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됩니다.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먼저 성경 창조론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일러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곧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역사가 찰스 베어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한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멸하시려면 개인이건 국가이건 간에 권세욕에 날뛰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멸망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서 우리가 의식하기가 어렵지만 예외 없이 똑바로 심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꿀벌이 꽃에 들어가서 꿀을 도적질하지만 그렇게 도적질하면서 옮겨다니므로 꽃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꿀벌같이 악한 강도도 많고 못된 사람도 많고 광폭한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잘못된 것 같으나 절대로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합동해서 선을 이루어서 보다 더 아름다운 의의 열매, 선의 열매가 맺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역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네 번째,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럴 때는 별빛을 볼 수 있는데 암흑과 혼란이 길어지면 그것이 다 가기 전에 소망의 별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다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망적인 빛이 다시 앞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적 역사관 창조론의 근거가 되는 창세기와 요한복음 첫 장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먼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진화론과 논쟁할 때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젊은 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왼쪽에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6억 년으로 나오죠. 오른쪽은 젊은 지구라는 책, 오른쪽 Young Earth라고 되어 있죠. 그 책에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것을 이제 연대를 다 계산을 해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면 한 6,000년 정도가 나옵니다. 둘 사이의 갭이 워낙에 크죠.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적 역사관, 젊은 지구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랜 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뭐 방사성 동의 원소 연대 측정의 가정들, 샘플에 오염이 없다. 그러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하수 침출, 박테리아 영향이 없다는 가정인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탄소 12와 14의 비율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시대에 따라서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인데 그것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화산암에는 아르곤이 없거나 있어도 그 양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르곤이 있을 수도 있고 양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감기 일정, 5만 년보다 오래된 광물에는 방사성 탄소가 거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래된 지구가 아닐 수 있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나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표들로. 그리고 아래쪽에는 칼륨 아르곤 연대 측정법에 있어서도 실제 나이와 측정된 나이가 이렇게 다르답니다. 오른쪽 하단입니다. 차이가 너무나 크죠. 그런 내용들이고요. 지질 진화 연대표도 계속 변한답니다. 그랜드 캐년도 오랜 세월을 두고 차곡차곡 쌓인 것이 아니고 대홍수, 그게 동일 과정설인 모양인데요. 그 대홍수로 일시에 이제 이렇게 쌓이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대격변설이라고 합니다. 대륙지표의 75%가 퇴적층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대홍수에 의해서 현재의 지질학적 구조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해저의 퇴적도 그렇게 연대별로 순차적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위아래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화로 인해서 주장하는 인류의 역사 쭉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문명의 시작은 보통 역사서에 나오는 4대 문명은 BC 3000년경 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명의 시작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연대하고 훨씬 더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죠. 세계 인구도 그렇습니다. 오랜 지구를 가정하면요, 인구 증가율을 0.01%로 아무리 낮춰 잡아도 현재 인구가 2700배가 지금 되어야 맞다는 겁니다. 이 노아의 홍수 가정으로 현재 인구를 예측해 보면 뭐 73억 명 정도로 해서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죠. DNA에 담긴 정보의 양도 이것이 뭐 창조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진화에 의한 DNA 정보가 좀 더 나은 형태로 진화가 안 되고 기형적으로 진화가 된다는 겁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DNA 변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건강한 현재 인류의 모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예를 듭니다. 어린이 소설의 단어를 35억 년 동안 무작위로 바꿨더니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보다 더 훌륭한 명작 소설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비약이 필요하답니다. 먼저 무에서 유가 탄생될 수 있어야 하고, 무기물이 유기물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생명체에서 인격체가 탄생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만들어진 신입니다. 종교는 인류에 엄청난 폐를 끼치고 있다. 인간 문화에서 종교는 사라지는 게 더 낫다. 종교의 대물림은 반드시 없애야 할 제도적인 모순이다. 리처드 도킨스. 한 170여 년 전에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뭐 주장한 사람도 있죠.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후에 서양 철학 사상의 흐름입니다.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날 과학은 무신론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이론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도는 민족관의 두 번째 대주제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에서 다뤄야 될 사안입니다. 로크 스미스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작은 정부, 뉴턴으로부터 시작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산업혁명으로 오늘날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세계하고, 이제 사회주의 큰 정부, 그리고 변증법적 유물론, 무신론 기반한 그러한 오늘날 이제 소위 좌파라고 하는 쪽이죠. 그쪽에 그 사상사들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진 책들입니다. 중요한 책들, 대표적인 책들을 한번 골라봤는데 빠진 부분도 있을 거고 아마 동의가 안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도 언젠가 다뤄야 될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상단 부분에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하나는 월드 GDP 증가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은 글로벌 워밍 그래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쟁점 사안들도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진화론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그동안 적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연대표 한 1884년도에 이제 들어왔죠. 5년도에 들어오고 보면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한국 기독교가 급팽창을 하고 20%의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 될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그 첫 지금 그 사진 오른쪽 하단 사진이 첫 그 재헌 의회 그래서 이제 그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윈의 위치입니다. 지난 1000년간 1000명의 위대한 인물 랭킹인데요. 7번째로 찰스 다윈이 선택되었습니다. 종의 기원, 자연선택의 방법에 의한 종의 기원, 즉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족의 보존에 대하여 이것이 원죄랍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지구의 생물체는 자신들 중에 하나가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30억 년 동안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고 살았다. 진실을 밝힌 그의 이름은 찰스 다윈이었다. 공정하게 말하면 몇몇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조리 있게 설명을 종합한 사람은 다윈이 처음이었다. The Selfish Gene, 이기적 유전자에서 말합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에 관한 책들입니다. 최재천 교수의 강의를 중심으로 소개해 보겠는데요. 윗부분은 그가 추천한 역사의 흐름을 다룬 책들이고요. 그 외에도 아랫부분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길 등도 인지혁명, 농업혁명, 정보화 혁명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그 다윈의 책인데요. The Descent of Man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하강이 되겠죠. 그런데 인간의 유래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됐다고 하는데요. 왼쪽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 인간이 위에 있고 그 아래에 나머지 생물들이 있다. 그래서 인간을 descent, 하강시켜서 생물들과 같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윈이 끌어내렸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을 다시 끌어올린 책이 인간 등정의 발자취라는 책입니다. The Ascent of Man입니다. 거꾸로. 오늘날 보편적인 지식, 즉 지구의 탄생부터 수렵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발전해 왔다는 그 보편적인 지식이 된
역사, 그것에 그 기반을 제공한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유명한 말 하나 읽어볼까요? 모든 동물은 존재의 흔적만을 남기지만 오직 인간만이 창조의 흔적을 남긴다. 그 표지에 다윈과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총균세,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미래를 가져다 쓴다. 환경 오염과 관련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피난하는 자연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말씀드린 그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사피엔스에서는 인지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전부 역사의 흐름을 설명해주는 책들이 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삶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건 어떻게 탄생했을까? 이제 갱글리아라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물리철학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삶의 의미가 없답니다. 그런데 생물철학으로 보면 다양성이 있고 그 페이스메이킹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생명현상이라는 것은 많은 가능성을 허용한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전자 조합이 같은 그 일란성 쌍생아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심장세포를 잔뜩 모아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페이스메이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철학은 물리철학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엔진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그 화재 경보기 이론에 대한 소개도 있고요.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문명의 공존이다.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두 문화가 겹치게 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찾은 최종 답안은 다양성이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두 축은 종교와 과학이다. 제지션 교수의 스승 에드워드 윌슨의 말이라고 합니다. 다윈의 고민 하나,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그런 내용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 이것은 포괄적합도 이론으로 해결을 한답니다. 또 다른 고민, 도대체 암컷과 수컷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성선택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면서 본인이 직접 고민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교육학자의 지식의 종류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올려봤고요. 두 축,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두 축은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같이 달나라를 갔다 왔다는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과 미국의 그 어윈 대령이 달나라에 갔다 온 후에 이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서로 달리 얘기했던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 보았습니다. 똑같이 달나라를 갔다 왔어도 하나는 있다, 하나는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전 이해,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서로 이해가 다릅니다. 그러니 역사가 얼마나 그게 합치되기가 어렵겠습니까? 최재천 교수가 EBS에서 강의했던 영상을 몇 개 캡처한 것들입니다. 쭉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From so simple a beginning.
History of Life on Earth. 진화의 조건 4가지가 있답니다. 가변성, 유전 가능성, 생존을 위한 경쟁, 차등 재생산. 진화론은 이들로 인해 진화 중이라고 합니다. 아는 얼굴이 몇 없네요, 저는. 이기적 유전자. 테레사 수녀와 같은 의인에게도 유전자의 이익이라는 주장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수단에서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여 원주민을 위해 헌신한 이태석 신부님은 어떻게 또 해석해야 할까요? 호혜성 이타주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보답을 기대하여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에서 사회성이 진화했다는 이론입니다. 경제생물학으로도 다윈의 진화론은 진화되고 있습니다. 차별적 보상에 관한 실험 같은 것을 통해서 말이죠. 성선택, 암컷이 수컷을 선택한다. 그런데도 진화론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의학으로도 진화 중입니다. 의생학, 자연을 모방하는 학문으로도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림들은 여러 가지 그 문명의 이기들, 기계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연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기계들입니다. 끈적이 로봇, 돌고래 봇, 소형 정찰기, 박쥐의 초음파 메커니즘을 이용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개미탑을 모방한 성당, 그 다음에 이스트게이트 센터, 이런 냉방 건물도 있고요. 배짜기 개미를 통한 그 셀프 오거니제이션, 자기 조직화, 각자서 알아서 한다는 그런 설명들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복잡계 이론 나오고요. 환경운동에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먼 훗날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가 열릴 것이다. 그때 심리학은 전혀 새로운 기초 위에 놓일 것이다. 1859년 찰스 다윈의 말이랍니다. 오늘날 이 심리학에도 이 생물학이 이제 진화론이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론은 호모 심비우스입니다. 공생, 공감, 공생인간이죠. 도움받은 책들이고요. 이것으로 우리 역사 연표 기원을 3 영상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새해에는 명당을 기대어 복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명당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